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목련과 개나리가 피고 얼마 전에 또 벚꽃까지 피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작가들이 봄을 희망의 비유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희망으로서의 봄을 노래한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그렇게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잘 들으셨습니까? 봄과 희망을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참으로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통합 절차 때문에 좀 분주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선거가 이제 뭐 한 6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사실 정치가로서 정신없습니다. 그러면은 책 읽은 시간은 좀 있으십니까? 예, 책은 읽어야죠. 예, 어떻게든 시간 내서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랄까요? 자기 재활, 자기 재생이 되지 않으면 워낙 괴로운 직업이라서요. 정신적으로. 예, 어떻게든 하루에 책은 봅니다. 어떻게든. 예. 오봉옥의 책지엔 초대 손님들에게 필수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지요? 제가 젊었을 때요. 예. 저도 이제 50 넘었으니까 젊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만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 가장 감명을 줬던 책들, 내 인생을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죽기 전에 꼭 한번 그걸 모아서 내 인생의 에피소드나 좌표, 변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한번 적어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들은 제 책장을 한쪽 정해놓고 거기다 꽂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를테면 뭐 오래된 미래나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든가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고요한 동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라는 책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 마루야마 마사오, 마루야마 텐노라고 부를 정도로 마루야마 천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탁월한 정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라는 이 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첫째는 이제 제가 전공이 법학이었고 둘째는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과연 일본의 근대는 어땠길래 거의 동양삼국이 유사한 왕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일본만 그 순간에 1800년대 후반에 메이지 유신 이래로 급작스럽게 근대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물론 제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똑같이 동양삼국이 유학의 유교와 불교 문화권 속에 살았는데 유불선 속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유학을 해석하고 그 삶의 뭐랄까요 근거를 만들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과 정치 철학이라는 그런 걸 발견해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예. 그걸 늘 궁금하던 차에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나오길래 너무나 놀라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일본의
그 근대가 그렇게 빨랐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부분적인 개방, 서구에 대한 이게 가장 첫째는 중요했을 거고, 저희는 늘 쇄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용납을 못했잖아요. 그게 첫째였을 거고, 두 번째는 역시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을 나름대로 변화시켜 온 거죠. 자기식대로 변형을 시켜 온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끊임없이 재해석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자의 윤리학, 주자 철학, 주자가 해석해 놓은 유교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테면 예속 논쟁을 하거나 장례를 며칠 치른다거나 그다음에 소매끼리를 얼마 한다거나 이런 논쟁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을 구분해내고 근대적 인격적 책임과 하늘, 도덕적 책임을 구분해내고 이러므로써 그런 유학의 사조를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이 삶, 정치의 혁명을 기저에서부터 만들어내고 또 훌륭한 학자들은 그걸 재발견해서 그래 우리는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단 말이야. 서양 철학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치성,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발굴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아름다웠고 결국은 우리보다 앞선 근대화 길로 나갈 수 있었다. 물론 부정적인 근대화입니다만. 예.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끊임없이 근대에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이 바라보이는 곳이 김제만경들 뿐이 없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섬인데다가 그 사방에 이렇게 그 수평선이 바라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꾸 밖을 쳐다보게 되지 않았을까. 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재밌는 말씀이세요. 재밌네요. 예. 근데 또 궁금한 것은요. 근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대가 그렇게 빨랐던 일본이 결국은 그렇게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은 세계 2차 대전을 또 일으켰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을 보면 마루야마 마사오가 집착한 근대, 그리고 근대성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대가 빨라서 부는 축적시켰을 때, 그렇게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은 그게 어떻게? 이제 조급한 근대화의 후유증인데요. 예. 독일과 일본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예. 독일도 이제 가장 늦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미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가 해놓은 제국주의적 전통 빨리가 땅 뺏어 먹어야 되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조급화가 영웅주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로 이어지고 국가주의로 가서 잘못된 쪽으로 발행이 돼버립니다. 힘의 논리로 가버리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를 본받고 서구를 따라잡고 서구를 흉내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빨리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천황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를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쪽으로 발현시켜버린 게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일본 근대성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침략적 민족주의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일본 정치상사 연구가 그야말로 마루야마 마사오가 26세 때 쓴 걸작이잖아요. 그 이야기 나와요. 제가 바빠서 다시 확인 못하고 왔는데, 놀랍게 동경대 대학원 다닐 때 겁니다. 그러니까 징집 영장이 나오는 거죠. 2차 대전 말기라서. 근데 제 기억에 원산으로 징집당합니다. 원산으로 이제 일본에서 징집을 당하는데, 그날 새벽까지도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일본 영화 보면은 막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가서 죽지 마라고 모으고 그 다음에 가서 잘 살아오라고 떡 나눠주고 막 이런 행사하잖아요. 그런 행사 와중에도 밤중에 마지막 논문을 탈고하고 그런 논문의 근거가 여기에 들어있는 맞습니다. 대단한 사실 속된 말로 거의 또라이 수준이지만 그 학문에 대한 집착 이것이 그나마 세계 정치학계의 백인을 들면 저작 백선을 하면 이 책이 꼭 들어가거든요. 동양인은 정치 철학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대성에 대한 그런 구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유학적 전통 속에서도 동양 철학과 정치학을 발견해낸 책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대단한 학자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단한 건데, 또 더욱이나 이게 26세 때 쓴 건데, 우리도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만 이분 다른 책들 보면요. 철학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부분, 일본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특질, 일본의 번역과 근대라는 대담집 재밌는 거 있어요. 어디 번역돼 있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 게 자기네 일본 국민성을 생각하면서 일본은요 전쟁을 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 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굴욕 때문에 그렇죠. 못 참겠어. 언젠가 힘을 길러서 너 다시 이겨버릴게 이러는데 그 순간 일본 사람들 그 모멸감 느끼고 아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보세요. 이를테면 그런 국가주의 설명한 부분도 이 양반의 그 독설 비슷한 재밌는 게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의원님의 그 어린 시절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 최재천, 중학교 시절의 최재천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책이나 또 이렇게 도서관과 얽힌 그런 뭐 재미난 이야기였으면 좀 전해주세요. 저도 보면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인 수혜자일 수 있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 동네 마을 회관을 새마을 운동 뭐 이제 돈 나눠주잖아요. 나라 갈 때 마을 창고 하나 짓고 거기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서 막 농업책들, 농사책들 있죠. 그다음에 세계 문학전 이런 것들이 기증돼 와요. 새마을 도서관 해가지고 새마을 문고. 그 책들 봤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갑자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 교실이 부족하니까 도서관에다가 학생들을 집어넣습니다. 2부제 수업을 하다가 저희들 오후에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 되니까 이제 도서관으로 저희들을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운 좋게 반장을 하면서 그 책 관리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그 도서관 책,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걸 거의 다 읽었던 그거.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도 제가 도서관 관리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전통이요. 나중에 법원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시보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도서관 책 정리 제가 의정부 지원에 갔는데 도서관 책이 엉망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어느 날 그거 다 완전히 목록대로 쫙 정리해놓고 그 먼지투성이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조그만 수필에다 썼습니다만 책을 아주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신학기 교과서 봤잖아요. 그럼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 초등학교 아마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인데 겨울에 이제 설날 부모님께서 새 옷을 사 주셨겠죠. 그리고 봄날 이제 학교에 갔다 왔죠. 새 책을 받았죠. 첫날 시골에 그 마루 있습니다. 마루. 약간 걸터 앉을 수 있는 거기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는 흙바닥이고. 워낙 책이 이제 보고 싶으니까 교과서가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봄날 3월 한 며칠쯤 되겠네요. 걸터 앉아서 그 책을 다 본 겁니다. 근데 저희 집 이제 시골에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저랑 놀자고 계속 바짓가랭이를 잡아당기고 찢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참 뒤에 그 책 다 보고 나서 또 일어났더니 강아지가 이 바지를요 무릎까지 다 갈갈이 찢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계속 다리 까딱까딱 그거 다 본 거죠. 큰일 아닙니까? 시골에서 옷 하나 장만하기가 명절 때 사주시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들키려고 한동안 이걸 똘똘 말아가지고 그 봄날인데도 추울 때인데 그렇게 한동안 하고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들켜서 혼나고 뭐 이런 얘기 있네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지인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마시면서 TV를 보는데 의원님이 TV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토론 프로에 자주 나오셔서 그 지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그 대표 농객이시다. 그러면서 말을 참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저분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도 또 내지는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성인이 되시기 전에 이런 인격 형성을 하는데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그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책 속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친척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영향을 준 인격 형성에 이렇게 큰 예, 영향을 예. 준 점이 있나요? 제가 그 점에 네.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예. 이번 주 4월 5일 날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묘비 제막식을 합니다. 아, 예. 시골 선영에서. 근데 이제 저희 친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아, 예.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한 걸음도 못 걷는. 예. 제가 둘째 아들이라 시골은 작은아버지가 자녀가 없으면 둘째가 양자를 가거든요. 예. 그분이 결혼도 못 하셨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양자로 입적이 돼 있는데 그분이요 이를테면 한 걸음도 못 걸으세요. 예. 버스가 시골 그 당시 시골 신장로라고 비포장 도로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다닐 때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형들이 엮고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몸이 불편한 분이 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리를 다 양보해 주시잖아요. 예. 그 버스를 타세요. 그 다음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부산까지 다녀오시는지를. 부산에 저희 사촌, 그러니까 고모님 댁이 있었는데 좀 잘 사시고, 저희들보다 한 5, 6세 앞선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이제 봤던 책들, 참고서들, 동화책들 이런 게 쫙 있단 말이에요. 저 위에 형도 있고 그러니까. 불과 이제 2, 3년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관한 책들, 동화책이건 뭐건 사전이건 심지어요. 의학백과사전까지 얻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를테면 의학 지식을 익혔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림들 막 나오잖아. 예. 이렇구나 그때 단어들. 예. 근데 그분이 이럴 겁니다. 해남에서 내렸겠죠? 예. 누군가 엎혀서 내려줬겠죠? 그럼 그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도 없던 시절이라 터미널에 그 어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누군가한테 또 의지해서 여수로 가는 버스를 타시고 여수 터미널에서 내려서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여수 항구. 예, 연안 여객선 부두까지 가셨다가 또 배 타고 부산 가셨다가 부산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탔겠죠? 그 다음에 고모님 댁에 갔겠죠? 그 다음에 짐 왕창 꾸려가지고 조카나 그 다음에 양자인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그 책을 수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전화도 없으니까 연락도 없으니까. 근데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되시면 그 수많은 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감동적이네요. 예. 그분이 가장 큰 저한테 아이고, 영향을 몸도 미쳤고, 불편하신 분인데 그 책이 정말 무거운데 어떻게 그 많은 들 책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일일이 나 몸 불편하니까 이것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져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그러셨어요. 아유, 훌륭한 분이시네요.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결국은 그 법대를 가셨거든요. 법학을 특별히 그렇게 전공을 법학으로 택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순전히 현실주의죠. 그러니까 그 철학자 포에르바하 아버지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빵을 위한 학문이 법학이라고. 일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길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시를 썼거든요. 예. 죄송합니다만 신춘문에 예. 시 보내는 게 꿈이고 예. 연초면 예, 예. 지금도 신춘문에 시 쭉 확인하고 예. 충격받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어디 시더라 그 발레하는 모습을 묘사한 아주 재밌는 시 하나 있다. 발롱하면서 뛰는 어디 신춘문예더라고.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예, 예. 아주 재밌게 오래 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좋구나 그랬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법대를 간다니까 선생님들이 난리를 쳤죠. 예. 야, 넌 국문과가 이제 무슨 법대냐고. 근데 그때도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착각도 좀 있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가장 자유스러운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예. 전 뭐 판검사는 저하고 안 맞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 남들 사법시험을 본다 그럴 때 난 변호사 시험 본다 이러고 다녔어요. 예. 미국처럼. 예. 난 변호사 시험 보는 사람이야. 예. 가장 세상에서 자유로운 직업일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변호사 해봤더니요. 철저히 시간과 그다음에 남의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의사나 변호사. 자기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 용역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보통 구속되는 일 아닙니다. 예. 어릴 때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예. 질문했냐면, 예. 그 법조인이시고 정치인이신데 예.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책을 쓰신 그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책과 더불어서 살아오시고 또 다방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렇게 많은 책을 썼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의 이렇게 그 저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이렇게 가보면 그 대필한 책들이 아주 많은 것 같고요. 많죠. 그 다음에 또 자료지병태로 그냥 이렇게 묶는 게 잘 보였습니다. 그런 게 많은데 의원님은 유독 그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면 알다시피 뭐 그 여의도 일기라든가 독서일기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 또 이 글이 단순하게 그날 있었던 일, 또 뭘 했던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상당히 그 뭔가 그 수준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의 이렇게 수필에 가까운 글들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저렇게 바쁘시는데 저렇게 계속 어떻게 글을 쓰실까? 언제 그렇게 쓰시는 겁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씁니다. 일단 퇴근하기 직전에 한 2, 30분 정도 나가기 이제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쓰고 그렇잖아요. 이제 메모를 쭉 모아놨다가 주말에 몰아서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메모를 남기죠. 책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셨는데 부끄럽죠. 사실 팔리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인쇄 받을 만한 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정치한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변호사 때 뭐 이것저것 좀 전문성 발휘해 보겠다고 하여튼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고 싶은 책은 많아요. 정치인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책. 정부가 최종적으로 담당할 게 이제 네트워크들 아니겠습니까? 도로, 뭐 철길, 바람길, 물길, 수도 뭐 이런 거. 그런 데 대한 책을 제 정치 철학을 담아서 하나 빨리 정리해야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이 헌법인데 제대로 된 헌법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늘 기본권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데 정말 알기 쉽게 헌법을 한번 해설하는 그 책을 쓰다 말다 했는데 하여튼 정치 그만두기 전에 그 책 하나 내서 좀 팔리는 책 한번 만들고 거기서 정치 자금 좀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좀 쉬운 말로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교양서로서의 헌법을 한번 쓰고 싶어요. 정말 기대되네요. 꼭 쓰겠습니다. 스스로 구속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쓰신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일종의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 평전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선거 떨어지고 다시 바빠지기 직전에 계속 밀어놨던 일이거든요. 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여름 맘먹고 돌아가실 때부터 쭉 제가 아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님을 쭉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한테도 남겨야 될 것 같고 그 책이 저한테는 비매품이고 한정판인데 가장 소중하고 다만 이제 그 책은 저희 아버님 이름이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그분들께만 기억해달라 이러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은 그런 그 말씀이고요. 제가 그 책 딱 외부 인사 누구 드렸나? 조정래 선생님 드렸어요. 조정래 선생님하고 김초애 여사님 드렸는데 늘 그 말씀하세요. 의원님이 얼마나 다독을 하신 분인가는 조정래 태백산맥도 10권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고요한 동강을 이야기하셨는데 고요한 그 미하일 셜로프가 쓴 고요한 동강도 사실은 7권짜리인데다가 정말 좋죠. 그렇죠. 기가 막힌 책이죠.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레미제라블 5권짜리 완판 있죠. 제가 좋아하는 대하 소설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태백산맥은 이제 우리 그 역사니까 쉽게 읽히지만 고요한 동강 같은 경우 보면 기가 막힌 책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동강에 얽힌 전쟁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읽으시고 또 그걸 감동적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또 미하일 셜로프의 그 고요한 동강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작이잖아요. 그렇죠. 노벨상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정말 다독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전쟁이라는 그런 위기 시에 발현되잖아요. 큰 그렇습니다. 대립이니까.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 책은요.
지금 새로운 판형으로 나와 있나요, 그거? 예, 그 정도. 다행이네. 워낙 예. 예. 대학도 있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제 예. 문창가에서 소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필수적으로 아, 또 그렇습니까? 지나가야 될 명작이기 때문에 아, 너무 다행이네요. 계속 새 판은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 다행이네요. 예. 옛날 제가 처음 나왔을 때 7권짜리였는데 예. 지금은 3권짜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봤어요. 예. 80년대 중반, 초반, 중초반에 나와, 초중반에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 초판 가지고 있어요. 예. 아이고, 예. 또 최 의원님은 이렇게 글도 그리지만 우리가 TV에서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많이 봤던 분이시고 또 어찌 보면 새정치 민주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논객이기도 하신데 또 그런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최 의원님의 이미지는 예.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뭐 그런 말 잘하는 이미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만 잘해 이러죠. 말. 근데 또 대한민국 말 많으면 예. 무슨 당 예. 해가지고 비아냥거리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논객이신데 그렇게 자기 의견을 그렇게 명징하게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요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기 좋아하고요. 아, 예. 아마 저희들 사무실 의원회관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명 저도를 가장 낮추고 있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아. 제 방 들어오면 다들 왜 이리 깜깜하게 해놓고 사나 그래요. 근데 이제 마치 굴 속에 들어가듯 예. 거기서만의 이제 제 시간, 저만의 성찰, 사색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사실 저도 어릴 땐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예. 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반장하면 이제 소풍 가면 노래를 부르게 하거든요. 예. 다들 부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1학기 때인가 봄 소풍 때는 노래를 못 불렀어요. 예. 부끄러워서. 예. 너무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날부터 죄송한데 혼자 뒷산 저희 동네 바로 집 뒤가 뒷산이라고 있는데 앞산 뒷산 안골 그래요. 그렇죠, 안골인데 안골인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 아주 깊숙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혼자 계속 그 동요 있죠. 내가 다음 소풍 때는 반드시 부를 예. 거야 이러면서 예. 그 동요를 몇 달 동안 연습한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가을 소풍 때는 어찌됐건 불렀어요. 예. 저 말 못했습니다. 저는. 아,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말도 워낙 못했고, 논리적으로 예. 탄탄하신 분이라서 그렇군요. 상상은 잘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토론하시면서 TV 토론 같은 데서 예. 수많은 정치적 라이벌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상대편이었지만 참 이 사람만은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분은 그런 논객은 누구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최고의 그런 보수 논객은 또 누군지 궁금합니다. 아, 어렵네요. 예. 정치적으로 이제 주로 저희들은 짤 때 정당 대 정당으로 짜니까요. 예. 그 박형준 의원 뛰어나셨고, 그렇죠, 부산에. 예. 그분도 대단한 사회과학자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같은 법률가로 나경원 의원도 참 그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는 논법 이런 데 대단히 탁월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랑 주로 최근에 같이 만나는 새누리당의 전략본부장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거기도 법률가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둘이 논법이 비슷해서 예. 쉽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진짜 다들 공부 잘하셨네. 예. 책도 많이 보시는 예. 분들이고 보수 논객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현재의 보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뭐 아무래도 안보에 대해서는 이동복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뛰어나시지 않았나 토론해 보면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글을 쓰는 것하고 예.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워낙 글도 많이 쓰시고 또 말을 잘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말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아, 예. 예. 글은 교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내보내면 되고. 아, 근데 말은 사실상 정치인이라서 강제당하고 한번 흘려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훨씬 더 일회성이라고 두려운 것 같아요. 아, 예. 일회성, 즉시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정 가능성이 없다는 거. 예. 예. 한번 나가버리면 그 자체로 기록되고 또
그다음에 자칫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요. 정치인 그렇죠, 발언은.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죠. 예, 제 맥락과는 다르게 오려내 가지고 써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참 두려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한 부분만 이렇게 오래내서 써버리면 예, 완전 예곡되고 소지가 있는 맞습니다. 게 쉼표 하나 빼고 넣고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 두려워요. 예.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었는데요. 예. 변호사 변자에도 하여튼 그 그렇죠. 말씀 원자 예. 들어있고, 제 사주팔자에 말씀 원자가 들어있다더니, 결국 말로 먹고 삽니다, 지금. 공허한 말로. 예. 지난달에 보니까 그 제가 책 읽는 의원 모임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의원님도 역시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날 감동받은 것은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예. 김밥 하나씩을 먹고 예. 저자들 강연도 듣고 또 이렇게 막 질문도 진지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받았는데요. 예. 책임 의원 모임에서 많은 작가들을 초대했는데 특별히 네. 그 기억나는 초대 작가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 1회 때인가 2회 때 다녀가신 분인데요. 예. 소설가 천명관 씨. 오. 삶도 참 궤적도 다양했고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문학 소설 쓰게 된 계기도 정말 재밌고, 영화판 예. 따라다니다가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쓰기 맞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대단히 경쾌하고, 그 다음에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소설가들, 예. 진중하고, 예. 그 다음에 뭔가 좀 내향적이고 이런 느낌과는 달라서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작가들이 꽤 있죠. 천명관 같은 아. 작가들이 우리 문단에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요? 요즘 뭐 많은 그 문학 지망생들이 그 예고 나와가지고 문창과 나와가지고 작가가 되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 그 표준. 또 반대로 천명관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직종에 있다가 그러니까, 예, 글을 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의원님하고 비슷해요. 아. 대부분 보면 아주 글을 많이 읽는 분들이에요. 예, 예, 그분도 그랬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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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틀어박혀 책 보는 게 일이고, 예, 예,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았었어요. 근데 그 책 읽는 의원 모임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그 참여하시는데 예.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예. 가장 책벌레 의원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랜 전에 17대 때 보면요. 예. 임종인 의원, 아, 그 다음에 임종인 의원. 지금 저희들랑 같이 정당 새롭게 들어오신 이기한 의원, 아, 예. 그 다음에 저 인천시장 하는 송영길 시장, 오. 이런 부분들이 천하의 다독가들이죠. 천하의. 아, 19대는 지금 이제 같이 하는 그 신학용 위원장, 예. 이런 분들이 책 많이 보시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예. 아, 예. 그 개인적으로 예. 아주 친분이 있는 뭐 작가나 또 시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이 작가의 신간만큼은 꼭 챙겨보고 싶다. 뭐 그런 작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의 어떤 면이 그렇게 그 매력적인지. 제가 무조건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예. 있어요. 저 대만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가셔서 작년인가 돌아가신 남회근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수많은 동양학, 유불선에 대한 강의를 했고, 아. 그 강의록을 전부 다 했는데요. 논어 두 권으로 번역된. 그것 보고 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수년 전에. 아. 그 양반 책은 지금 두 군데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 나오거든요. 서로 경쟁적으로. 예. 무조건 삽니다. 그 출판사에 전화해 놔서 출간되면 예. 미리 저한테 연락 주고 바로 주문 내고 이래서 그분 책은 제가 지금까지 출간된 게 한 거의 20여 권 될 텐데 다 초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누가 냈나요? 요네아라 마리. 일본에. 예, 예. 예. 그 양반 책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옛날엔 대학 땐 도올 김용옥 선생한테 빠져가지고 그 양반 책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버릇돼가지고 지금도 나오면요. 지금 이제 고전 주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건 무조건 삽니다, 지금. 예. 이 안 보더라도 책도 삽니다.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도 도올이 또 해제를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탁월한 해제죠. 예. 그 특유의 자기 문장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거침없음. 예. 요즘 그 우리 출판계에서는 예. 뭐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영상 매체가 이렇게 뜨면서 예. 이렇게 출판 매체가 이렇게 죽어간다. 예. 또 책의 시대가 닫히고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이 상당히 이렇게 그 강한데요. 네. 아주 그 책을 사랑하시는 그런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독서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뭐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법은 자신 없고요. 예. 하여튼
일단 그 로버트 단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문자공화국의 시민들이거든요. 예. 문자공화국은 읽고 쓰고 말하기가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와 같은 언어와 이 언어를 통한 개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예. 어떤 매체보다도 책이 가장 정제되고 예.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승 가능성이 있는 확고한 매체이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읽고 덜 읽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책의 정통성은 전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오봉옥의 책치 오늘 순서도 이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고 재밌는 질문 한두 가지를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요, 예. 재밌는 그냥 예. 질문입니다. 그러시죠. 예. 만약 그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예. 지금 인간 최재천은 어떤 예.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요. 누구나 좋아하십니다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예. 가지 못한 예. 길. 예. 가지 않는 길. 예. 가지 않는 길. 예. 좋아합니다. 아, 예. 어릴 때 수많은 인생의 선택 기로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가장 현실적인 그렇죠? 예. 변호사를 하고 또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근원에 대한 갈망, 보다 본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직업들을 가졌어야 됐고 남 눈치 보고 살지 않는 직업들, 좀 더 자기만족적인 직업을 가졌었어야 됐어요. 아, 이건 철저히 남 눈치 예. 보고 남 의식하고 남의 일 대신하고 예. 대단히 타율적인 직업입니다. 이건 예. 조종당하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미래는 정말 많고요. 예. 만일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첫째는 아마 글을 쓰고 가리키는 일, 선생님이나 예. 교수나 다른 학자나 이게 가장 저한테 행복했지 않았을까. 예. 그 미래는 아주 많습니다. 예. 매일 괴로워합니다. 예. 네. 선생이 되셨다고 해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선생님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유불선을 이야기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근원에 대한 탐색을 끊임없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드네요. 미련이 많습니다. 또 재미난 질문 한 가지 예, 해보고 예. 싶습니다. 예. 법조인이시니까 예. 그냥 우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 법관이시라면 책을 훔친 사람이 이렇게 재판장에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도둑인 건 맞고요. 제가 예. 이제 현실 예. 법을 다루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정상관계를 잘 봤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레미제라블에서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을 사는데 요즘도 간간히 마트에서 굶주려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 하나 훔쳤다 그러면 다들 되려 사회 제도 탓이지 그게 그 개인의 탓이겠습니까? 원인은 사회한테 있는데 개인한테 책임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 도대체 지금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럼에도 그 책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건 개인 책임이 아닌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책 한 권 안겨주지 못하는 이 사회가 뭐냐. 그렇잖아요. 예. 도서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빌릴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국가잖아요. 예. 그런 것조차도 못해줬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까? 예, 예. 예. 요즘이야 이제 뭐 그 선거철이 다가와서 너무 바쁘실 텐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그 틈틈이 아주 많이 보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등소평 평전. 오, 거의 한 800페이지짜리던데 오, 대단히 좋은 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거요. 저 남재희 선생 아시죠? 예, 남재희, 예. 예, 자기가 만난 통 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정치적 비화 야사. 예, 예. 그거 아주 재밌었고요. 아, 그 예. 신문 이제 주말판 다 모아가지고 한겨레는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날 주문을 넣거든요. 예. 신간들. 예,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 예. 교보 갔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얼마 만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그래요. 그 신문에 안 나온 책들 쫙 깔려 있어서 그날 또 미련하게 차도 안 가지고 나갔다가 양손에 들고 오느라고 혼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바쁘신데도 교보까지 가셔서 네. 책을 사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 정치인이자 그 애서가이시기도 하고 또 글을 많이 쓰는 의원님이신데 올해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 계획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 그중에서 이제 정치라는 공직, 그 다음에 그중에서 당직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홍보, 이게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방선거에서 뭐 완승은 부끄러운 일이고 최소한의 패배하지 않았다. 이 정도 이야기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꿈이고요. 그다음에 빨리 당직 내려놓고 그냥 남은 임기 2년 국회의원 자리로 되돌아가서 제가 보고 싶은 책 마음껏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헌법 관련 책 그거 쓰는 게 올 여름 최고의 목표입니다. 올 여름에는 당직 내려놓고 틀어박혀서 책은 빨리 쓰거든요. 하여튼 며칠만 한 보름만 주면 되는데 그걸 시간을 못 내겠네요. 그러니까요, 일과 끝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글을 쓰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글을 빨리 쓰신지 저는 느낌이 옵니다. 거의 한 열 몇 시간 만에 한 200 몇십 페이지짜리 급하게 한번 써본 적도 있어요. 뭐 정치 관련 책입니다만. 200 몇 명? 몇 년 전 일인데요, 선거 떨어지고. 추석 전날인데. 그때 비 엄청 왔거든요. 근데 비 온 줄 모르겠었어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책 한 권이, 두꺼운 책 한 권이 원고지 1000매 정도 됩니다. 근데 열 몇 시간에 200매를 쓰셨다고 하니까 5일 만에 책 한 권을 쓰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최재천 의원님과의 만남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하고 재 의원님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그런 일본 정치사상제 연구의 그런 그 감명 깊게 읽은 대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75세가 된 마루야마 마사오가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서 들려주었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 문명의 흡수를 통해 서구라파와 일시적 대등 관계를 이룩했다고 방자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될 걸세. 우리가 서구라파 계몽주의가 제시한 인간 간의 요체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아직도 장구한 세월이 걸릴 걸세. 서구라파 역사가 700년의 기나긴 중세를 거쳤듯이 우리 문명도 서양과의 보다 본질적인 융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 문명을 서서히 태동시켜 나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의원님도 한 대목 좀 읽어주시죠. 근데 제가 골라왔는데 너무 어려운 데를 골라왔나. 핵심 부분이라고 좀 골라왔는데 이렇습니다. 참고로요.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제 일본 정치 사상사에서 분석했던 인물이 오규 소라이라는 1600년대 초반에 위대한 일본의 유교 사상가거든요. 그 책이 나중에 사실은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책 받아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논어주에 쓰셨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통 주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벽한 이단이라서 사실 수입되기도 꺼려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 가서 조선 통신사들이 그런 유학적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야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할지 말지 가지고 아주 고민합니다. 이놈들은 우리 유학, 주자학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유학을 해석하고 유학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핵심 부분이 바로 이제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해내는 거. 그러니까 근대 정치하고 출발인 거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오규 소라이의 논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아가 개인 도덕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오규 소라이에 의하면 군주가 개인 수양에 먼저 마음을 쓰는 것도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믿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존경하고 믿지 않으면 명령이 행해지지 않으며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공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을 밀고 나가면서 그 나머지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까지는 바로 한 걸음 정도 떨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군주된 이는 사람의 왕된 일, 정치하는 사람은 설령 도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이 일치되는 군자의 길이 성인의 예. 길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하늘의 도에 일치시키는 게. 천지 운행의 도에 사람을 맞추는 게. 근데 현실 정치는 달라. 누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예. 도를 닦는 목적은 사람들 편안하게 도를 닦는 거야. 정치적 기술, 현실 정치. 예.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가야. 그래서 도덕과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유학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1600년대 초반에 일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있고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산업공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벗어나는 불악민들이 있고 이 질서는 하늘 천지 운행 질서에 일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세계관 속에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종교를 못 받아들이게 하고 천주교를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이단이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유학을 독자적으로 재해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일본 근대성의 단초가 됐고 그러니까 현실 정치, 그러니까 천황과 막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과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일본이 어떻게 이런 전통을 가졌는가를 그 유학책을 뒤적여 가면서 정치학자가 법학부에 있는 정치학자가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전통이 있었어. 마키아벨리즘에 따르면 이런 철학이 가능해. 똑같은 방법론을 차용해서 분석해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일본 학계는 세계적인 학교와 계를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 점이 놀라웠고요. 하여튼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이 왜 이렇게 그 마루야마 마사오의 예. 일본 정치 사상사 연구가 그렇게 정말 뛰어난 걸작이고 그렇게 감명 깊게 그 읽으셨다고 하는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정치를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도 지금 그 구절 또는 예, 설명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되네요.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죄송합니다만 정치가 도덕화입니다. 예. 자꾸 진정성 이걸 강요해요. 예. 누가 가장 잘 먹고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의원님이 이렇게 읽으실 때 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하는 구절이고요. 감동을 주는 구절 같습니다.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봄날의 절정에서 만난 최재천 의원님과의 자리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이젠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최재천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간단히 이렇게 해주시죠. 예, 이렇게 책을 사랑하고 아끼고 책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책 속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분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좋아하는 시인데 이성부 선생님의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온다라는 그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밝고 희망찬 미래, 봄날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한켠에 남겨둔 꿈은 절대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말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요. 저는 이 꿈이라는 그런 성체를 만드는 벽돌은 분명히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꿈의 성체를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봉옥의 책치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초대 손님을 모시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